중소기업 기술보호 온라인 교육 과정 모듈 4 기술보호 10대 핵심 수칙 관리적 보완 3년에 걸친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끝나고 퇴직을 결심한 나그만 씨.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쟁업체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았는데요. 엄청난 연봉 액수에 입사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입사 첫날 나그만 씨는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 회사에서 사인한 한 장의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서류에는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던 거죠. 3년 동안 신기술 개발에 깊게 관여했던 나그만 씨가 이직을 하면서 기술을 유출할 수도 있던 상황을 회사는 전직 금지 조항을 통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부의 관리적 보완책을 마련해 둔다면 회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리적 보완의 필요성과 관리적 보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관리적 보완의 필요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10대 지침은 불법적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꼭 지켜야 할 10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10대 핵심 수칙 중 관리적 방법으로는 다음 8개 지침이 해당합니다. 먼저 기술보호 관리규정 수립 실시는 기술보호 관리규정 제정을 통해 영업비밀 분류, 취급 방법, 종업원의 의무, 영업비밀 보관 파기, 출입자 통제 등을 정해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칙인 보안관리 전담 인력 지정에서는 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기술보호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칙인 임직원 기술보호 교육 실시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칙인 임직원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에서는 모든 임직원과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고 핵심 개발자 및 임원과는 전직금지 약정서를 체결해 기술 유출을 예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칙인 핵심 인력 퇴직 사후 관리에서는 인력의 퇴직 시 영업비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서류, 기술정보 반납 및 파일 삭제 확인서를 진구하며 영업비밀 준수 의무 및 처벌 규정을 상기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칙인 중요기술 영업비밀 분류는 기업 자산 중 영업비밀을 파악해 등급을 부여하고 별도로 표시해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요서류 별도 보관 반출 관리는 중요서류는 별도의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며 자료를 임의로 복제, 반출할 수 없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수칙인 중요기술 특허 기술 임치 보호는 개발한 기술은 특허 등록하고 영업비밀은 기술 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관리적 보완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관리적 보완이란 회사의 정보 보호 및 운영에 대해 기본 정책을 수립해 회사의 핵심 자산을 관리하고 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관리적 보완이 왜 필요할까요?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사전 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10대 핵심 수칙 중 관리적 보완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로 큰 비용 없이 보완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업은 자사 기업의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적 보완이 필요하답니다. 관리적 보완의 범위 중소기업의 관리적 보완 범위는 크게 보안 정책, 보안 교육, 자산 관리, 인력 관리로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안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안정책은 사내정보 자산 관리와 보호를 위한 지침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보안관리 규정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보안정책의 종류에는 보안 규정과 보안 조직, 그리고 보안 감사의 여부가 있습니다. 그럼 보안 규정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 규정집과 같은 명문화된 규정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표현, 구체적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되 상황에 맞춰 주기적으로 개정이 필요한데요. 이때마다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공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 규정을 만들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보안 업무 분류, 조직 및 기능, 자산 분류와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시설 관리 및 침입 방지, IT 보안 관리, 보안 규정 위반자 조치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보안 조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관리적 보안을 위해서는 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보안 담당자는 본사 파견 인력으로 정하며 부서장을 보안 책임자로 임명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임직원 개개인의 정보 취급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감사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감사 역시 보안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1년 단위로 보안 상황 전반에 대해 정기적인 감독 활동이 필요한데요. 수시로 문서 및 도면 방치 여부, 개인 서랍, 캐비닛 잠금 장치 여부, PC 데이터 공유 설정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관리적 보안 범위 중 보안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교육은 반기별 혹은 분기별로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돼야 하는데요. 이때 회사 내부자와 회사 외부자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 내부자의 경우에는 취업 규칙의 영업비밀 의무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규정해 숙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전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것도 방편입니다. 또한 연 1회의 임직원 연수에서 기술보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각 부서장들이 일상 업무 중 수시로 개별 지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외부인에 대한 보안 교육은 어떨까요? 외부인에 대한 회사 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생산, 제조 등의 의뢰로 기술을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 공개와 동시에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안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프라인 집체 교육, 온라인 교육, 포스터 및 표어,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보안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안 교육은 소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는 포상하여 조직 내부에 보안이 중요하다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한편 교육 기록을 유지하는 것도 보안 문화를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교육 기록을 유지하는 방법은 보안 교육을 받는 내용이나 사진, 참석자 서명록, 수료증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적 보안 범위 중 자산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관리란 정보 자산을 대상별로 분류하고 중요 기술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산 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기업의 핵심 자산을 분류, 평가, 통제하여 유출을 방지하고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관리해야 할 자산에는 정보 자산이 있는데요. 정보 자산은 크게 문서 자산, 소프트웨어 자산, 물리적 자산, 인력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 자산은 대상 기관에서 보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그 예로는 금융정보나 업무 관련 정보, 세일즈 마케팅 정보, 개인 정보, 조직 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서 자산은 대상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문서입니다. 그 예로는 정책, 지침, 인사 기록, 업무 관련 문서, 송장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자산은 정보 시스템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프로그램이나 통신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물리적 자산은 업무에 활용되는 하드웨어로 서버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력 자산은 대상 기관에 속해 있거나 관련된 모든 인원들을 말합니다. 그 예로 내부 직원은 물론 외주업체, 컨설턴트 등 제3자와 아웃소싱 직원, 퇴직자, 고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중요 기술의 분류와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기업 자산 중 영업 비밀을 파악하고 극비, 비밀, 대외비로 등급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각 등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극비 등급은 회사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거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국내외 미공개 기술 정보나 동종업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정보 등은 극비 문서로 분류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경영정책회의록, 신규 사업 계획, 신기술 개발 계획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등급은 회사의 중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동종업계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한 정보로 중장기 관련 정보, 제조 원가 분석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외비 등급은 극비, 비밀 이외의 주요 정보를 말합니다. 관련 직원 외 공개가 제한된 정보들은 대외비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각종 규정이나 계약 서류, 업무 계획, 협력업체 정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을, 영업비밀은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관리적 기법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력 관리입니다. 지금부터 인력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소기업의 기술은 80% 이상이 내부자에 의해 유출되는데요. 따라서 채용부터 재직 기간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채용 단계에서의 인력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규직은 도덕성이나 입사 동기 등을 검토하고, 경력직은 이전 회사의 퇴사 사유 및 취급했던 영업비밀 항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동종 기업 간의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전직금지 약정을 명시하는 것도 기술 유출을 막는 좋은 방법인데요. 여기서 전직금지 약정이란 영업상 중요한 기술, 정보,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전직금지 약정은 6에서 12개월, 경업금지 약정은 2, 3년 정도로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직 중인 기존 인력은 부서 이동이나 프로젝트 투입 시 업무의 범위, 신분, 기밀 범위를 명시한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아 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는 재직 중인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 인력 및 입사자, 퇴사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를 이동할 때나 프로젝트에 투입될 때에는 사원증과 비밀번호 등을 통해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을 사람마다 다르게 제한하는 것도 보안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자의 경우에는 PC나 이메일을 점검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산실 접근 통제 등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반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로 된 비밀 정보 등은 모두 폐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정보 유출 금지 및 기술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때 입사나 재직 시 접하던 정보와는
양이나 질적으로 다를 수도 있는 만큼 비밀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보호 10대 핵심 수칙 중 관리적 보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관리적 보안으로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